세니시드로 맥도날드 총기 난사 사건. 1984년 7월 18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남쪽 끝자락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조용한 마을 세니시드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덥고 평온했던 이 오후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매장에선 가족 단위 손님들과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아이스크림을 기다리는 꼬마들과 햄버거를 나누던 부부,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를 천천히 따라오는 차량들. 하지만 이 일상은 단 77분 만에 지옥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오후 3시 56분 제임스 올리버 휴버티. 평범한 듯 보였던 41세의 남성은 담요에 쌓인 무기들을 안고 식당으로 들어섭니다. 그의 손엔 M1200 산탄총과 우지 기관단총, 그라우닝 하이파워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선 아르바이트생 존 아놀드에게 무심하게 총을 겨눈 그 순간 옆에 있던 부매니저가 "저 사람이 널 쏘려고 해" 외쳤지만 방아쇠를 당긴 산탄총은 불발. 순간의 정적. 하지만 고장난 총을 점검한 뒤 다시 겨눈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항에서 나와 상황을 보던 매니저 이바 케인,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녀는 우지 기관단총에 얼굴을 맞고 즉사했고 다시 한번 겨눈 총에 아놀드도 가슴과 팔을 관통당하며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고객 빅터 리베라가 그를 막아보려 다가서지만 14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꿰뚫고 그는 절규 속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닥쳐라고 외치는 휴버티의 말은 사람의 목숨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식탁 아래로 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그러나 휴버티는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강화쇠를 당겼습니다. 마리아 콜레네로 실바는 가슴을 맞고 즉사했고 9살 클라우디아 페레즈는 8발의 총탄을 맞아 숨졌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손을 맞고 살아남았지만 그 광경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임신 중이던 18세 제키 레이스는 조카 오로라를 보호하려다 48발의 총탄에 무너졌고 그녀의 품에 안겨있던 8개월 된 아기 카를로스는 권총 한 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멈췄고 맥도날드는 침묵 속에서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이후 그는 트럭 운전사 로렌스 버슬루이스를 사살하고 한 가족에게 총을 퍼붓습니다. 어머니 블레이스와 11살 아들 마테오는 사망했고 아버지 로날드와 친구 키스는 수차례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사이 휴버티는 어린 소녀들에게 다가가 총을 난사했고 이어 등장한 아리스델 씨 가가스는 뒤통수에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집니다. 이 총격의 원인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무너진 삶, 반복되는 실직, 정신질환, 외부로부터 단절된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도 그의 절박한 신호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사실. 가족조차 그의 증세를 감추려 했고 도움을 요청한 정신건강센터는 그의 전화를 놓쳤습니다. 휴버티는 총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고 가게 안을 배회하던 그는 갑자기 드라이브 스루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리디아 플로레스라는 여성이 2살배기 딸 멜리사를 태우고 차를 몰고 들어오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맥도날드 내부에 깨진 유리창과 총을 든 남성을 발견하곤 충격의 차를 급히 후진을 시도했지만 화단의 울타리에 걸려버렸습니다. 리디아는 딸을 품에 안은 채 풀숲으로 몸을 던졌고 숨을 죽인 채 1시간 넘게 버텨야 했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대의 차량이 들어옵니다. 아스톨포 펠릭스와 아내 마리셀라, 그리고 생후 4개월 된 딸 칼리타가 타고 있던 차량. 휴버티는 드라이브 스루 창문 쪽으로 다가오며 총구를 겨눴습니다. 세 사람은 깨진 유리를 수리 중이라 착각하고 방심한 상태였고 바로 그 틈을 타 기관단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부부와 아이는 모두 큰 부상을 입은 채 현장을 탈출했지만 마리셀라는 팔을 잃고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됩니다. 칼리타는 기적처럼 살아났지만 그녀가 입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밖에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놀러온 초등학생 3명이 총격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주차장에 들어섰고 이를 본 사람들이 소리치며 경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휴버티는 창밖으로 총을 난사했고 오마르 알론소 헤르난데즈와 데이비드 델가도는 그 자리에서 사망. 조슈아 콜머만이 다리를 맞고 쓰러진 채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노부부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려다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미구엘이 문을 여는 순간 아내 아이다가
산탄총에 맞아 절명했고 격분한 미구엘이 오열하자 휴버티는 머리에 총을 쏘며 그를 사살합니다. 그 시각 사건 발생 14분 후인 오후 4시 10분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드디어 정확한 맥도날드 지점에 도착해 포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을 든 범인과 수많은 인질들이 뒤섞인 상황에서 함부로 진입할 수는 없었고 SWAT와 저격수들이 투입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 시각 가게 안에서는 또 다른 학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방 안에 숨어있던 직원 6명을 발견한 휴버티는 숨었어? 이 자식들아라며 욕설을 퍼붓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2명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지하 창고에 숨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던 여성과 함께 이들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휴버티는 그 후에도 총을 난사하며 글로리아 곤잘레즈와 미셸 칸크로스를 즉사시켰고 청년 호세 페레즈에게 확인 사살을 가합니다. 그 곁에 있었던 11살 오로라 페냐 이모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그녀에게 휴버티는 갑자기 감자튀김을 던지며 다시 총을 쏘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녀는 가장 오래 입원해 있어야 했던 생존자였습니다. 오후 5시 17분 모든 경찰 병력과 SWAT가 배치된 상황에서 인근 우체국 옥상에 오른 저격수 찰스 포스터는 드라이브 스루 창문 근처에서 움직이던 휴버티의 상반신을 포착합니다. 방아쇠를 당긴 그 순간 총알은 정확히 그의 심장을 관통했고 휴버티는 카운터 바닥에 쓰러지며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비극은 77분 만에 끝났습니다. 총 21명이 사망했고 1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생존자 중 일부는 평생 후유증과 싸워야 했습니다. 총알은 무려 275발이 발사되었고 희생자 대부분은 멕시코계 주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버티는 인종을 노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지옥 같은 정신세계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쏟아낸 것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이 된 맥도날드는 며칠 뒤 철거되었고 자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총기 난사 사건의 사망자 수가 20명을 넘은 첫 사례로 기록되며 이후 수많은 총기 규제 논쟁과 정신질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날 오후 한 남자의 망가진 정신과 외면당한 절망이 만든 77분의 지옥. 그것은 단순한 총기 사건이 아닌 외로운 한 개인이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고 파괴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미국 현대사의 비극적 단면이었습니다.